저는 박옥순입니다. 제 나이 60을 훌쩍 넘겼지요. 젊은 시절은 한바탕 폭풍 같았습니다. 29, 한창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제 손에 남은 건 어린 아들 하나와 갓난쟁이 딸뿐이었죠.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저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 옥순 여사의 헌신적인 삶과 희생.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떡볶이를 볶고 순대를 썰었죠. 매캐한 고춧가루 냄새와 뜨거운 김이 늘 제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손목은 시큰거렸고 허리는 굽어갔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땀방울이 모여 아이들의 학비가 되고 밥상이 채워지는 것을 보면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 딸이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 한 장이 저에게는 세상 어떤 보물보다 값졌습니다.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은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밤이 깊어 문을 닫고 혼자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에 고요가 내려앉으면 가슴 한편에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스며들었습니다. 바쁜 낮에는 잊고 지냈던 쓸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때로는 사무치게 아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이 없는 고독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 저는 혼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믿었죠. 2. 아들 준호의 성공과 사업 도전. 제 아들은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며느리도 착하고 예뻤습니다. 다정한 아들과 싹싹한 며느리를 보며 저는 이제 좀 한숨 돌려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허리는 여전히 시큰거렸지만 마음만큼은 더없이 편안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인데도 정장 차림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얼굴에 상기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아들의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쿵 하고 가슴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무슨 소리니, 준호야?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더 큰 꿈이 있습니다, 어머니. 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요. 아들의 눈은 열정으로 이글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험난한 창업의 길에 뛰어든다는 것이 제겐 너무나 위험한 도전처럼 느껴졌어요. 밤잠을 설쳤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힘든 길을 걷게 될까봐, 제가 겪었던 고생을 아들도 겪게 될까봐 노심초사했죠. 며칠을 망설이다 저는 결국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뜨거운 손에서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내 편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엄마가 어떻게든 돕겠다. 제 말에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응원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에도 작은 위안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잘 될 수도 있겠다고 저도 모르게 희망을 품었네요. 3. 예기치 못한 사업 실패와 파산의 그림자. 아들의 사업은 처음에는 순탄한 듯 보였습니다. 아들은 매일 활기찬 얼굴로 출근했고 가끔은 며느리와 함께 저를 찾아와 사업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성공하는구나, 그렇게 믿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밑은 거뭇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불안감이 제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아들, 무슨 일 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아들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며느리는 저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공기가 숨막힐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잠결에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망쳤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귓가에 들려오는 아들의 절규는 제 가슴을 산산조각 내는 듯 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은 동업자에게 배신당하고 시장 상황까지 악화되어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는 말에 저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쿵, 쿵, 쿵. 제 심장이 터질 듯 마구 뛰었습니다. 4. 합가 결정과 불편한 동거의 시작. 아들의 사업 실패는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은 모든 자금을 잃었고 살던 집까지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두 손주는 제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합가 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제 집은 꽤 넓었지만 5 식구가 함께 살기에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손주들의 장난감으로 가득 찼고 주방은 늘 북적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북적여서 좋다고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처음 며느리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몇 번을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초췌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 실패를 겪고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싶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척했지만 며느리의 눈빛에는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시선을 피하곤 했죠. 며느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집안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마저 어딘가 어색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행여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아들이 더 힘들어할까봐 저는 제 숨소리마저 조심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세 가족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매일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연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불안한 마음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며느리 유정의 노골적인 무시와 갈등 심화. 합가 후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눈치 보며 말없이 불만을 드러내던 며느리가 이제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였고 설거지는 싱크대에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나서서 집안일을 하면 며느리는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식사 자리에서는 더욱 심했습니다. 제가 아가, 이 반찬 좀 더 먹어라 하고 말을 건네면 며느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툭 치며 어머니 말씀하시잖아 라고 하면 며느리는 그제야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지도 않고 젓가락으로 반찬만 뒤적거렸어요. 어느 날은 제가 손주들 간식으로 떡을 내어주자 며느리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요즘 애들이 이런 옛날 떡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맛도 없고 촌스러워요. 며느리의 비꼬는 듯한 말에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귀까지 빨개졌어요. 뜨끈뜨끈했죠. 손주들이 옆에서 제 눈치를 살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무례한 말에 저는 가슴속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매일 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집인데도 저는 마치 죄인처럼 숨죽이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6. 5만 원 물리치료비 사건의 폭발. 고단한 삶의 흔적은 제 몸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허리 통증은 저를 늘 괴롭혔습니다. 욱신거리는 허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하니
결국 저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 엄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말이다. 한의원에 가서 물리치료라도 좀 받아야 할 것 같구나. 아들은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 카드 쓰세요. 얼른 가서 치료받으셔야죠. 아들은 제게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당장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아팠기에 염치불구하고 카드를 받았습니다. 한의원에 가서 5만 원짜리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찜질과 시원한 물리치료를 받고 나니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나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찢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며느리는 손에 카드 명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가, 그게 무슨... 허락도 없이 아들 카드에 손을 대다니요. 겨우 5만 원이지만 이건 절도나 다름없어요. 저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절도라니요? 제가 제 아들 카드 쓴 게 절도라니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목이 칼칼했네요.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님은 저희한테 짐이에요. 저희도 힘든데 이렇게 저희 발목을 잡으시면 안 되죠.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말은 제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는 듯 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죠. 수치심과 분노, 배신감이 뒤섞여 제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7. 준호의 분노와 충동적인 이혼 선언. 며느리의 폭언은 거실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아들이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흥분한 얼굴과 제 굳은 표정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집안의 싸늘한 공기가 아들에게도 전해진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어머니 얼굴이 왜 그러세요? 아들의 물음에 며느리는 명세서를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허리 치료비에 대해 과장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당신 카드 함부로 쓰시고 그것도 모자라 저희더러 짐이라고 하지 뭡니까? 며느리의 거짓말에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어쩜 저런 말이 나올까?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삽시간에 붉어졌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듣는 내내 눈을 가늘게 뜨며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께서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아니, 당신은 지금 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들의 턱선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과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아들은 보았을 겁니다. 그 순간 아들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뺨이 돌아갔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마구 뛰었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감히 어머니께. 당신이 지금 어디까지 막말을 하는지 알아? 어머니는 평생을 나 하나 바라보고 사셨어. 당신이 어떻게 어머니께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물기가 비쳤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아들의 말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며느리는 맞은 뺨을 감싸 쥐고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에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요란했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8. 유정의 충격적인 이중생활 발각. 아들의 이혼 선언 후 집안은 냉랭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매달리며 울고불고 빌었지만 아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 분할과 관련해 며느리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아들은 제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의 카드 사용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품 쇼핑, 고액 유흥업소, 에스테틱. 저희 가족 모두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는 와중에도 며느리는 수천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탕진한 기록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대체 이 돈들은 어디서 난 거야? 아들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며느리는 아들의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그동안 저희에게 보여주었던 초라한 모습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가,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며느리는 제 질문에 대답도 하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이중 생활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더 이상 며느리에게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9. 피할 수 없는 이혼과 유정의 떠남. 며느리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아들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굳게 입을 다물었고 며느리를 외면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은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며느리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때 제 아들의 아내였고 제 손주들의 엄마였는데 이렇게까지 파국을 맞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의 이중 생활에 대한 배신감과 저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 떠올라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이혼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자신의 짐을 꾸려 집을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검은색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아들과 손주들을 한번 돌아보았고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휙 불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자리에 텅 빈 공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며느리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발걸음은 힘없이 터벅거렸습니다. 점차 멀어져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은 한때 가족이었던 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홀가분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모두에게 최선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빈 현관문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이전과는 다른 묘한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10. 가족의 화합과 새로운 희망의 시작. 며느리가 떠난 후 저희 집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용했습니다. 손주들은 엄마를 그리워하며 밤마다 울었습니다. 아들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듬어주기 위해 더 노력했습니다.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손주들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밤에는 손주들을 품에 안고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약이었습니다.
점차 저희 가족은 서로를 더욱 끈끈하게 보듬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되찾았습니다. 아들은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려 애썼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하시던 그 분식집,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들의 말에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들은 시장 한 구석의 작은 분식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비법을 전수해달라고 졸랐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도왔습니다. 매콤달콤한 떡볶이 냄새가 다시 시장 골목에 퍼져나갔습니다. 아들은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힘든 기색 없이 밝게 웃었습니다. 손주들도 방과 후에 분식집으로 와서 아빠를 도왔습니다. 저는 따뜻한 국밥을 끓여 아들과 손주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평화를 찾은 가족의 모습을 보며 고진감래의 삶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 허리는 여전히 쑤셨지만 제 마음만은 더없이 가벼웠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넘어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 아래 앉아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제 마음에도 따스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지금 시작되는 것 같았네요.